요즘 그 범야권을 보면 투쟁을 포기한 야당,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수 단체,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예 아무도 안 싸운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자, 혁명 21은 어제도 저녁 7시 15분부터 8시 15분까지 플래카드서 1차 집중 시위를 했습니다. 그 뭐 1시간을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는데, 뭐 1시간보다 더 했고요, 훨씬. 그래도 서울 도심의 어떤 사거리를, 그 사거리 이 전부 사면마다 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렇게 플래카드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개헌을 반대하고 주거 정책을 정부가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주장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행법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1인 시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정권 교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능통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문가리가 이제 대선은 식은 죽 먹기라고 보고 개헌을 할까, 아니면 대선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가서 정권 창출을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자, 유력 야권 주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 유력 야권 주자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너무도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동당은 이미 문가리의 이 원격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야당,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깜빵에 갔으면 그 부분에 배후에 문가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짐작하고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자, 그럼에도 사과라고 말을 합니다. 사과라고 말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해서 문가리의 유죄가 나오게 되면 퇴진해라, 하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특검을 밀고 가야죠. 그래서 기왕에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밀고 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야당 조직을 동원해서 이 각지에서 시위도 하고, 지금 시위를 못한다면 야당들이 전부 이 전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당원들로 하여금 돌리게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회는 국회대로 법을 제출하고, 다른 야당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또 국회 현관광장에서 앉아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자,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또 단식에 들어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싸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원내 야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런데 당의 공식 논평은 문가리 사과라고, 당 대표라는 자는 TV에 나가서 문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앵커 말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있었으면 허익범이 했지 안 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죠. 자, 이런 와중에 문가리는 북한과 통신 연락망 복원했다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흘리고, 자, 문하고 이준석이는 다음 달에 만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구실로 여러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권이 이준석이를 야당 대표로 앉혀놓고 야당을 연성화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는 정권에다가 공격하지 않고 윤 캠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는 듯이라는 말을 하고, 자, 당내 내부 경선에 시동을 거는 일만 열중하고, 안철수 관련해서는 합당에 통큰 합의해라, 안철수가 나서라고 요구하고, 윤석열이 8월 내에 입당 안 하면 캠프 합류 인사들, 윤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을 싹 징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범야권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TV에 나가서 윤석열의 드루킹 특검 재개 요구는 정치적이다, 논리가 약하다, 그래서 문의
된 수사의 부분에 선긋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특검하라고 논리적 모순이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은 틀렸습니다. 황교안이가 제가 처음에 틀렸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틀린 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나무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첫 잎이 올라오는 걸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것은 첫 싹부터 노래에서 틀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대선이 아니라면 또 1년 망가먹고 이렇게 또 떠나고 이러면 그만인데, 이게 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대선을 치르게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투쟁을 포기한 야당, 그리고 문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두려워하는 야당. 자, 이제 어떤 여건에 대한 폭로가 최근에 없어져 버렸다라는 부분, 문 주변에 대한 폭로, 권력 핵심에 대한 폭로, 비리에 대한 폭로가 아예 대선이 임박해져 가니까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권 초반에 그런 폭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제 야당이 뭔 폭로를 하고 정권의 약점을 공격하고 투쟁하고 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어요. 자, 야당이 이런 포지션으로 가다 보니까 보수 쪽에 동당 빼고 나머지 보수 단체부터 해서 각종 보수 투쟁을 주도해온 사람,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가 다음에 권력의 항배에 어디에 붙어야 보수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자신의 입장이 유리해지겠는가, 그 주판알만 두드리고 있고 아무도 투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요 근래의 범보수 바운더리 안에서 아마 어제 우리가 가장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투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줌을 통해서 서로가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또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줌 유튜브 연계 생중계 이 시 1인 시위, 그래서 전국에서 혼자서 하고 있지만 전부가 연결되는 시위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도 안 싸우면,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 날도 덥고 여러 악조건이 겹쳤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싸우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내년 3월 초 대선 직전까지 집회나 시위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유세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대선이라는 것이 문가리가 코로나 방역 독재를 핑계 삼아 지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공작을 해대 갈 건데, 그 속에 누구도 싸우지 않고 투쟁하기를 포기한다면 대선은 하나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권 교체가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냥 정권 교체가 오지 않습니다. 문도 지긋지긋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만은 기존의 이 수구 보수 꼴통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긋지긋하다고 보는 사람이 그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일선에 가서 저만큼 문 정권을 많이 비판하고 많이 공격하고 몸을 던져서 시위하고 또 몸을 던져서 1인 시위도 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싸우니까 소환장이 수도 없이 날라옵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 뒤에서 총을 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들은, 그것도 보수라는 것들이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저들이 투쟁하고 과감하게 싸우기는 싫고, 그리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합니다. 자, 투 가면 뭐 행명 21을 조롱하고 저를 조롱하고, 심지어 뭐 당원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 나간다, 그런 사람도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보수 바닥에 잘못된 지금 이 형태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누가 거리에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중에서요, 뭐 거리에 30만 명이 왔네, 40만 명이 왔네 하면서 뭐 저거들 식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왔다. 조국 때문에, 고작 조국 가족의 무슨 부정입학 시비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많이 길거리로 수십만이 나왔다면, 이제 조국 가족의 그 부정입학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일탈된 개인의 문제이고, 그걸 떠나서 국가 자체가 그야말로 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 친북 친중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에 기차가 몇 정거장만 더 가면 종착점에 들었습니다. 그 종착점은 대한민국 드디어 좌파 친북 세상대다. 그게 종착점이에요. 그런데 왜 다 멈추고 투쟁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까? 전단을 주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게 되겠나? 맞는 말인데.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그렇게 쉽게 언급할 수 있습니까? 전부 싸워야 돼요. 문을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들 재산은 지키고 싶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고 딸이나 손자나 잘 되게 하고 싶고 이 나라에서 재밌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싸우는 거는 보이잖아요. 정치인도 안 싸우고 요즘 싸우면 바보예요. 이 바닥에. 대선 무렵에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나 안철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득이지. 말라고 누구 좋아라고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냐. 문이 도굴은 이 살모사처럼 이제 달라들면 그대로 보복하고 두들겨 잡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지금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도 싸우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라고 뽑아준 야당 의원들도 싸우기를 포기했어요. 면책 특권을 가지고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당도 싸우기를 포기했어요. 이준석이 너는 묵널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문을 옹호해주고 결정적인 때마다 건져주면서 경선에서 후보만 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승민이 뽑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져줘서 그래서 또 문한테 칭찬받고 뭔가를 받나? 나 정말 그런 생각이 끝도 없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야당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준석이 뭐라 한다고 씹어대는 도 있습니다.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요. 정말로 다 미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당신들의 분노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자극할 때만 일어나고 당신들 스스로 자각해서 분노를 만들지는 못합니까? 무슨 박근혜 탄핵 무효다 어쩌다 그럴 때는 다 몰려나가고 싶고 어쩌고 싶었고 조국이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어쩌고 싶은데 요즘은 왜 다 조용해졌습니까? 문제가 그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그때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훨씬 상황이 나빠졌는데 왜 다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해도 좋은데요. 저는 그래도 내 할 일을 하고 유일하게 싸울 일은 싸우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는 놈 나한테 욕을 100번 1000번을 더해도 좋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욕하는 자들 그것들은요 정권의 앞잡이에 불과한 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왜 다 침묵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